개최하겠습니다. 11월 28일입니다. 벌써 11월 달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경남 도당 제2기 도당위원장 이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오후에는 부산광역시당 시당위원장 이 취임식도 가졌습니다. 경남 창원에서의 이 취임식, 또 부산에서의 이 취임식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당원들과 경남, 부산의 외국 국민들의 그 열망이, 또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동계 투쟁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도 눈이 오고 많이 추웠습니다만은 동계 투쟁에 많은 외국 동지들과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거로 믿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위난의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는 거의 시장 경제가 거의 무너지고 사회주의 경제가 지금 자리를 들고 있습니다. KDI에서도 젊은 학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용세습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적입니다. 민노총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대기업을 들어가는, 민노총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들어가는, 이것은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지만은 기본적인 사회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공정경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 당시에 131개의 고용세습을 계약했는 그러한 기업과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항한 20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고용세습 계약이 다 철폐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 천국을 만들어버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오고 이것이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국감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조사, 지금 서울철도공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바로 고용세습 문제입니다. 민노총이 어떠한 비열한, 불공정한, 또 인맥 연결로 인한 민노총의 친인척들을 고용을 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사원 청구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박원순 시장은 이 국정조사의 당사자다, 국정조사 대상 당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가고자 했던 서민을 떠들던 그 민낯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야 됩니다. 민노총이 그렇게 주장했던 민노총이 주인되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에 민낯이 무엇인가를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정파의 이익에 매이지 않고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는 철저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지금 청와대에 이상한 기류들이 감지가 됩니다. 지금 수석 보좌관 수보회의가 지금 근 한 달 가까이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기강의 회의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내에서 비서관의 음주운전을 비롯한 또 여러가지 성추문 문제, 또 기밀 자료 유출 문제 등등, 이러한 경우에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기강을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촛불 세력은 무능하고 가짜였습니다. 청와대가 무너진 뿐만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그러한 부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해는 전 국회의원을 했던 전 공사입니까? 예. 거기에 대표가 지금 태양광 회사의 대표를 하고 아들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고 비서관이 태양광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도대체 좌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냥 국민들을 무시하고 막 하면 되는 겁니까? 법무부에 부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2저축은행 몇십억의 제2저축은행 사건에 관계됐던 법무부에 부산에 있었잖아요. 그 몇십억의 돈 나누지 않다가 정권 잡자마자 돈 다 나눴어요. 물론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법무부에 부산에 문재인 씨의 사무장 했던 사람이 공공기관을 들어가요. 도대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낙하산 인사 한두 명을 가지고 그렇게 야당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지금 공공기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가 거의 70% 가까이나 캠코더 인사랍니다. 전 캠코더, 전라도, 캠프, 호더, 더불어민주당.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법무부의 사무장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넣는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있다. 그 끝이 어딘가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경기도지사는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지금 해경궁 김씨가 부인인지 아닌지, 저 정도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퇴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출당도 못 시키고. 이재명 씨한테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무슨 약점이 잡힌 겁니까? 그 약점이 뭐예요? 이재명 씨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요. 즉시 경기도지사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가관인 것은 홍나로 올리니까
문재인 씨 아들 채용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또 그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역대 정권에서 1년 반 만에 이러한 추태들이, 이러한 내부 권력 암투들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가하게 외국이나 그렇게 다녀야 될 상황이니까 국내가 지금 다 무너졌는데, 대한민국당은 무능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또 국민들의 분노가 태극기의 함성으로 모아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같이 투쟁하지 못하고 자기의 악가람도 하지 못하고 책임정치, 희생정치, 또 개혁, 혁신을 하지 못하는 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수준으로 가고, 그것을 막아야 될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자칭하는 야당은 집안 싸움에 정신이 없고,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께서 외초리를 드셔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힘이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국민 무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항상 국민들의 뜻대로 국민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윤영탁 우리 고모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영탁 고모님은 삼선 국회의원이시고 대구에서 아주 고도운 분이십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마치자마자 정계 은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하셨던 그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윤영탁 고모님, 오랜만에 한 말씀, 후배들하고 국민들 앞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치를 떠난 지가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전실의 자유한국당의 상임 고문으로 쭉 지금까지 은퇴하고부터는 당에서 잘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하도 제가 정치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살아왔는 길하고 현실하고 너무나 괴리되어 있고 또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로 지향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좀 같이 나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건강도 안 좋습니다. 16대를 그만두고 제가 그 국회 사무총장, 그다음 16대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정계를 은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6대를 하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내가 박근혜를 잘 알 겁니다. 또 젊을 때는 제가 정부에서 관료를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결제도 맡고 또 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지금 보면 이거는 참 요새 솔직히 이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와가지고 이제 왔더니 좀 청소해달라고 그래 왔습니다만, 그래서 요새 흔히 이야기하는 거는
이 보니까 이게 대한 애국당을 음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예를 든다면 극우 세력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유한국당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극우 정당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이성만 박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 사람을 거리했어요. 그런데 이 박사를 친일파로 매도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파를 해요. 공산주의에 싸움하는 그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이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제일 큰 혁명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구나 황태성이라고 있었어요. 들은 적 있습니까? 황태성 씨가 누구냐? 이국의 제일 큰 가치예요. 이 사람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 큰형님의 그 아들하고 친구예요. 이 사람 혁명했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포수봉을 봤어요. 그 사람 단일 잡아 처형했어요. 황태성처럼. 그리고 혁명 공약이 뭡니까? 반공을 국시에 제1호로 그거를 왕 보수록 하고 홀독 보수록 하고 전 매도가 되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생기를 걸었는데 매도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나라에서는 천년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했지만 뿌리에 들어가면 전부 공산주의의 장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는 전부 몰라요. 여기 있는 분은 언론사에서 계셨던 계시는 이번에 탄핵에 뿌리는 터져가면은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그거는 매도, 그걸 과장해가 그게 이제 뭐 민노총 누가 만들었어? 김대중 씨 만들었잖아요. 정의전 누가 만들었어? 김대중 씨 만들었잖아요. 그 누가 만든 얘기야? 그리고 말이야 이명박을 소고기 포동 누가 했어요? 그게 전부 요새 얘기하면 쉽게 하면 그게 촛불 집회다 이게. 거기 이번에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몇 안 합니다. 그런 게 내가 뒤에서 한다고 너무나 안타깝다 이게. 저희라면 없고 떠드는 사람이 장땡이고 목돈 높이는 사람이 장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좀 말이지 여기 후배들 계신데 이런 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참 외람되게 나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절대로 아니 생각해보세요. 박근혜가 절대로 내가 아는 박근혜는 16대 내하고 같이 했거든요. 절대로 그 사람은 남의 돈을 손대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지금 내용으로 봐도 어떻게 하면 매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 언론도 썩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 내가 이 언론 출신 많이 알고 있어요. 언론 출신자 뭐 은퇴가 있지만 많이 알고 있어요. 내가 12대, 14대, 16대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국회 사무총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은 내가 국회 공채 1기입니다. 내가 언론하고 더불어 살아온 사람이에요. 요새 같은 언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호도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말이지 참 요새는 다행히 유튜브가 좀 발달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제 발휘만 하고 좀 이제 알려지는데 이런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까 우리 조 대표께서 국내적으로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요새 우리나라 또 언론도 그래요. 트럼프가 미친놈을 하는 사람 우리나라 언론 많아요. 할 필요 없고 내가 볼 때는 트럼프만큼 전략가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 보는 사람들 다르겠죠. 트럼프만큼 내가 트럼프를 왜 그러냐?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전략 손자병법을 제일 많이 읽는다 그래요. 손자병법은 뭐냐? 싸움 안 하고 이기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평론가들 있죠. 트럼프 미친 사람 하는 사람 세 배를 써야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거 내가 한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위기입니다. 뭐냐, 경제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때문에 내가 말 이 자리에서 말 안 하고, 두 번째 요사이 말이에요. 단거리 미사일, 이게 지금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단거리 미사일, 이게 지금 말이에요. 중국도 그러고 미국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 그 속수무책.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좀 정부로 많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위기다. 그럼 또 한 가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해야 되지. 왜 김정은이 자꾸 앞장서야 하냐, 이게. 오늘 나 아침에 뉴스 들었는데, 자기가 중개자가 뭐 트럼프도 납득시키고, 김정은 납득시키고, 교착되는 북미회담을 개최하겠다. 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왜 국민을 위해서 안 나서나 이게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대선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많으면 별로고, 그러니까 우리 조 대표가 좋은 말씀, 국내 좋은 말씀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새 몇 가지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나는 뭐냐, 결론을 한마디 해드리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이익이 내가 있다. 요새 G2 해서 중국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이야기하려면 좀 길지만은, 제가 이제 그걸 안 하니까, 그런 점에서 용기를 가져주시사. 그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서명을 운동한다. 서명을 적극적으로 하니라. 그게 제일 힘이다. 적극적으로 서명하는 게 제일 힘이다. 그리고 100만, 1000만 명 서명해서 어딜 갑니까? 그걸 정말 모두 열심히 하시니까 그것만 해주시다.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수 쳐드려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불법천지에 정말 아소나사입니다. 마치 해방 이후에 좌익 우익하면서 충돌하면서 대한민국에 혼란이 있었던 그런 현상이 떠오릅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아마 세계 역사상 대법원장이 100주의 대낮에 테러를 당한 건 아마 이번에 처음일 겁니다. 왜 테러를 당했느냐? 테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테러를 당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컸길래, 얼마나 사법부를 믿지 못했길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뭘 못하고 결국 테러를 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불신. 사법부의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지난 사법부 생일날 70주년 할 때 문재인 씨가 와서 남의 생일잔치에 와서 사법농단을 운운하면서 사법부를 질책을 했습니다. 이때 바로 사건 불입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법부를 믿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와서 대법원장을 야단치고 질책을 하고 우쭈우쭈 하니까 누가 국민들이 사법부를 존중하겠습니까?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 사법농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농단은 뭐냐? 그것은 그동안에 전교전 재판, 또 통진당 해체당 재판, 또는 일본 강제 징용이 된 보상에 대한 재판, 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적폐로 몰아가지고 그것을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사법농단입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일반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그러한 불신의 결과로 결국은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말 난장판도 보통 난장판입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노총의 어느 기업의 노조가 사장과 상무를
방금하고 불법에서 참혹하게 구타하는 장면, 피를 흘리고 더군다나 한심하고도 분노를 느끼는 경찰들이 와서 보고 방관하고 있는, 이게 노조가 노조입니까? 조폭이지, 폭력 집단이지. 또 경찰이 이게 경찰입니까? 또 그 폭력을 방조하는 경찰이 경찰입니까? 이것은 바로 즉각 그 경찰이 소속한 경찰서장과 충청남도 청장 즉각 직무유기로 고발하거나 처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여기 무법천지가 돼도 어디 대한민국 국민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영탁 선배님 말씀대로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국민들이 그렇게 이번에 이 사법부된 테러는 불신이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법부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 요구한 그거는 오늘 신문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그걸 무효라고 이렇게 주장을 법적 요력이 없다고 주장하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법부에 신뢰하려면 이 사법농단 이걸 여기서 조직을 끝내고 다시 정의로 가야 됩니다. 또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 결과입니다. 그 70대 넘는 분이 1심, 2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하기 때문에 그러한 테러를 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도 그러한 그 결과가 33년이라는 판결 결과가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좌파, 소위 친노파, 이 소위 친북 세력들이 재판한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빨리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정의와 이 정의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제발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부는 정의를 찾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 또 사법농단 얘기를 즉각 정리하고 무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바랍니다. 이번에 아마 그 채용 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면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또 한 번 아주 하늘로 나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정권이 그냥 물러나야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채용을 하는데 실력을 가지고 공개 경쟁을 해서 들어가는 자리를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임시직이라는 또는 계약직이라는 이런 이름을 빌려가지고 들어가 있다가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 둘씩 이렇게 비공식 채널로 특채 형식을 거쳐서 정규화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득 그냥 도매금으로 다 정규직이라는 소위 하부 근로자들의 그 혜택을 주는 척 하면서 몽땅 이 사람들을 전부 정규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으로 국회시험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이걸 알면 엄청나게 분노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이든 심지어는 대기업체 같은 데도 임시직 들어가려면 노조 간부 빼기라도 있어야지 그냥 길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언제 임시직을 계약직을 뽑는지 임시직을 뽑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누구 몇 사람만 뭐 최민책 뽑았다 뭐 했다 이러는데 전부 그 100%가 다 인맥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국정조사를 기해서 서울시청을 뒤잡으면서 전국적으로 모든 공기업체 지금 비공식 라인으로 들어서 정규직화된 거는 전부 비리입니다. 이게 이것만 완전히 뒤엎으면
아, 이런데 우리는 괜히 골방에 들어앉아서 공부하느라고 죽을 똥을 쌌구나 말이야. 이렇게 허탈감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이 포장을 해가지고 거짓을 진실인 양 포장을 해서 저 임시직 공무원들 직업 안정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이런 명분 내세워가지고 정규직화다 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그 덕본 사람들은 남의 자리를 다 뺏어러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 정식으로 시험 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이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로 분노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휘발유통은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불만 붙이면 됩니다. 그 불은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아마 확실하게 불 붙여서 이거 없애야죠. 내세우는 명분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노리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반드시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면 이거 정말 말로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소위 종북 좌파들이다. 제가 그 소위 보수 우파들이 정권 잡았을 때 뭐 정치 주변에도 있어서 공무원도 해보고 노동운동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보수라는 사람들은 체면과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람을 자기가 채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도 이거 내가 누구 추천할게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밀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명분을 찾아서 사람 채용하는데 종북 좌파들은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체면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이익 생기는 거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용 비리 이거 뭐 건드려 놓으면 전국적으로 아마 다 바짝 뒤잡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 열심히 해주기를 마음속으로 모두 기대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도 채용 비리 그것뿐 아니야. 전부 다 채용 임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거는 거의가 다 인맥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야. 이거 다 비공식이야. 선량한 경쟁을 빼앗아서 남의 자리 빼앗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내달 12월이 되면은 태극기 애국정당인 우리 대한애국당과 수구 반역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에 서로 상반된 엄청난 태풍이 몰아닥칠 것입니다. 우리 태극기 정당인 우리 애국당에는 지난주 주말 집회부터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현장에서 보셨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대로 젊은 애국의 에너지가 우리 태극기 집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젊은 여성들이 애국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모토는 우리 대한애국당의 강령과 같습니다. 탄핵의 불법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가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작태, 젊은 여성들이 이것에 분노하고 항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굴종 문재인 정권의 퇴진에 이들이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의 방향과 같습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명제를 놓고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목표대로 꿋꿋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12월이 엄청난 한파의 폭풍이 몰아칠 그럴 계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협위원장 살생부를 놓고 한국당은 분당 직전까지 12월 한파를 견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수를 자처하는 한국당 운영을 가를 12월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에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대만의 국민 정치 의식과 수준에 놀라셨을 겁니다. 정말 대만 국민이 부럽습니다. 좌파 민진당 정권이 강력히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이 2년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통탄해 마지 않을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탈원전 정책이 이 대만 민진당 정권의 최영문의 탈원전 정책을 롤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이 에너지 정책을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 보고 무분별하고 조속적으로 추진하고 밀어붙이고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냥 대만 국민의 그 높은 의식을 부러워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국민 각자가 자각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방관할 때 지금과 같은 사태 벌어집니다. 의료보험료가 11월부터 거의 50% 올랐습니다. 여러분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 아마 한숨 소리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만 탈원전 정책을 뒤집은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보면서 우리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무엇입니까?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까이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은 에너지 대책 특별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탈원전 정책과 전국을 오염시키는 태양광 몰아내기에 당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원전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는 정책기구를 설치해서 대한애국당의 정책 기능과 생활정치 기능을 우리 애국민들과 전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추진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따라서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를 우리 대한애국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과거 2000년도부터 대만 국립정치대학의 방문학자로 방문교수 가서 한 학기 치료 강의도 하고 지금도 특강을 가끔 해주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천수입의 총통 시절에는 국민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좌파 파퓰리즘이 안 된다는 대만 국민들의 단호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신당 위원장님들 임명장을 드리고 지금 체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공개입니다만 사무처장님들을 모시고 조그만 간담회 자리에서 많은 부탁을 올렸습니다. 특히나 각 읍면동의 조직 구성 문제, 지역구 책임당원 확보 및 관리, 그다음 선거 앞으로 준비하는 문제, 중앙당과의 교류 문제,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님과 어떻게 좀 협조 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하느냐 이런 문제 중에 있습니다. 서명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가해서 우리 당원들을 확보하는 책임당원을 확보하는 운동이 주가 됩니다만은 또 정상적인 당의 기능을 통해서 당원을 배가하는 우리 당원들이 또 스스로 당원을 확보하는 운동도 동시에 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이 민심을 모으고 보수의 적자로서 정당과 명문성을 갖고 있는 이때 당원들께서 잘못된 그런 세력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버리고 정말로 당이 지금 일일신하는 이런 시점에서 열심히 힘을 모아서 갈 때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대표님을 대신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서신도 드리고 이 중요한 시점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중앙 당직자들 정비차 지난번에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서 여러 사안들을 지금 고려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장님들은 이제 계속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할 수 있게끔 배려도 하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지원해서 좀 더 중앙당의 조직이 공고화되고 많은 인재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에 조강특위 회의 준비를 해서 또 조직위원장도 확충방안으로 동시에 논의해 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도 큰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으로는 끙끙 앓으면서도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지식인들도 이제 비겁한 자세에서 나와서 이제 싸워야 될 때고 지도층들이 그동안 누려온 특권과 거기에 걸맞게 자기 본분을 다하는 애국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애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놓을 거 내놓고 행동할 거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애국운동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말을 우리 당은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과거에도 보면은 신영복 씨 같은 좌파 사회주의자를 존경한다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는 반미 노선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근간을 흔드는 이런 잘못된 군사 안보적인 접근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이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좀 더 학습하고 논리적으로 무장해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판문점 선언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지금 더구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만 관련해서 본다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몇 개월이 안 돼서 지금 다 드러났어요. 북한이 하고 있는 행태는 과거의 집성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고 핵 리스트조차 제출하지 않는 북한 정권, 그들을 상대로 민족공존이 뭐니 하면서 위장평화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당장 수조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상의 적이고 헌법상의 반국가단체고 역사상 우리 민족 반역 집단입니다.
그리고 반인류 범죄 집단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우리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싸워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당내의 헛된 목소리들, 주로 당에서 제명당하고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잘못하는 그런 흐름에 쐐기를 받고 그들의 잘못을 당원들께서 꾸짖어주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큰 대의와 정의의 물결에 동참하면서 우리 당은 더 세력을 확장하고 정계저편에서 우뚝 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일을 하는데 미랄이 될 것을 사무총장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0일 워싱턴 타임즈의 빌 게러츠 기자가 미국의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지난 탄핵은 북한이 주도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집권당이 야당 시절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막았던 이유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면 탄핵은 도대체 뭡니까? 드루킹의 이 가짜 조작 댓글과 북한의 사이버 2만에서 3만에 달하는 사이버 부대의 개입, 그것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장하고 여론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 진실을 미국에서 10월 10일 날 워싱턴 타임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당부에 좀 준비해 주시고, 민주노총의 폭력성에 대해서 도가 지나칩니다.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폭력을 주로 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해체를 우리 대한애국당은 주장합니다. 민주노총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요 근래 김천시청 난입, 그 다음에 검찰청 난입, 또 지금 어제 유성기업에 대한 임원들에 대한 무차별 폭력, 그 뒤에 배후가 경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고, 지금 그 대한민국 경제가 투자, 소비,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도 멈춰버리고 다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9개의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외자 문제도 그렇죠. 주식 문제. 곳곳마다 일자리는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전개될 때 민주노총의 불법성, 또 비도덕성, 폐륜적 행위들을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버렸잖아요. 결국 자기들의 발목을 자기가 잡아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좌파들한테 빚가리로 빚을 갚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해서 좀 더 나은 노동개혁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의 법에 있는 긴급 재정 발동권을 내려야 됩니다. 특히 민노총에 대해서 긴급 재정 발동권을 내려서 민노총의 이 불법적 이 행위들을 막고 제대로 경제를 잡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이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의 좌파 정책, 노조 천국 정책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끝이 납니다. 대한애국당이 가는 길은 민주노총 해체, 그 다음에 정교조의 법인노조 유지, 또한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긴급재정 발동권을 통해서 노조들의 자제와 노조들의 협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정부는
자기들 등이 없고 거짓 촛불로 정권을 잡게 해진 민노총, 정교조, 지금 이석기 통진당, 이석기 무슨 상 받았다 그래요? 참 기가 막힐로 지금 이 세력들한테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오만한 조국이 뭐라겠습니까? 민노총 참여연대 민변의 나라가 아니다.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고 얼마나 많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했으면은 좌파 중에 좌파인 조국 민정수석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언론 방송에 나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빙산의 일각 또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는 이거는 조금 전에 김덕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정권 퇴진을 바로 정권 퇴진과 연관된 겁니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채용비리 당에서 채용비리 고발센터를 구성을 해서 채용비리 각 사회 전 분야에 지금 전라도,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의 채용비리를 전방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 좌파 정권의 실체를 알고 깨치기 시작했습니다. 20대는 채용에 일자리에 분노하고 30대는 주식과 삶의 교육 여기에 분노하고 40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이 지탱하고 있는 기본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40대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든 이 대한민국이 60세 이상의 단기 알바 직업만 25만 명 늘었습니다. 30, 40대 일자리, 정식적인 30, 40대 일자리 24만 개 줄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체 일자리는 조금 줄은 것이 나오지만은 실질적인 안의 내용은 단기 알바 60세 이상의 일자리만 잔뜩 늘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30, 40대의 일자리가 몇십만 개씩 지금 줄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의 근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채용비리 고발센터와 아울러 서울철도공사 국정조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더불어 전 분야에 대한 채용비리 국정조사로 확대돼야 된다. 제가 강원랜드 젊은 분들의 실직 때문에 강원랜드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직접.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강원랜드 초창기에 채용비리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강원랜드가 새로 질 때. 좌파 정권 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 조사를 해야 된다. 강원랜드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이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대책특별위원회 부분도 우리 대변인이 탈원전 부분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좀 더 체계적으로 이 탈원전의 불합리성 지금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조사 언론 기사 나온 거 보세요. 지금
제가 단측 한수원인가? 뭐 잘 그거 하신다면 분명하게 이 전기요금이 1.5배가 오릅니다. 우리 국민들을 그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자가 좀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적자가. 그러니까 소위 좌파 중심이 돼가지고 태양광을 전국에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태양광의 효율성은 거의 없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의 비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개그맨이 심사해가지고 탈원전을 시켜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개그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블루칩입니다. 사실은 원전 문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원전이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원전 사업의 주요 키포인트는 원전 건설 사업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원전 건설의 중심 몇 개의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기를 3분의 1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원전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공기를 3분의 1을 줄이고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까지를 다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원전을 선호했는데 지금 원전 전문가들은 중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원전 건설업자들요. 제가 초선 때 얘기했는 초선 때 원전 건설업자들 전문가들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 국가에서 그걸 관리하지 못하면은 이분들의 이 노하우들이 원전을 원하는 많은 나라에 뺏길 가능성이 있다. 이제 초선 때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원전 기술자, 건설 기술자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원전 안 짓는다니까 중동으로 나가고 유럽으로 나가고 다 빠져나가. 이건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버린 거예요. 또 원전 관련 대학생 뽑지도 않아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원전 관련 특히 태양광의 비효율 문제에 관한 에너지 대책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정계개편이 시끄럽습니다. 그죠? 하나는 드디어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시기만 지금 저울질하고 있어요. 그 시기가 이번에 당무감사 혹은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나올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에 2월 달에 있을 당대표 선거를 계기로 나올 거냐, 아무튼 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고, 보수 유튜브에서 조사한 것 같이 탄핵 찬성, 탄핵 반대가 갈라서는 것이, 그것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보수우파 국민들의 80%가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잠시 듣고 가면 다음 총선 다 죽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112명 국회의원 중에 다음 국회의원 될 수 있는 사람 30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소리인데,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책임정치, 희생정치, 개혁정치, 혁신정치를 하지 못하고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그런 정당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것만 보고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겠다. 그것은 야당의 도리가 아닙니다. 야당은 부리가 있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불복종을 하고 또 이런 투쟁에 앞장서서 그들과 저항하는 것이지,
저들이 잘못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감 떨어지면 떨어지고 안 떨어지면 또 얄팍한 수를 가지고 하는 정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좌파 정권하고 지금의 문재인 시 좌파 독재 정권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지금 보십시오. 몇십 년을 장기 집권해야 된다고 지금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좌파 정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이제는 아예 자유한국당을 포기해버립니다. 국회의원 먹을 게 중요합니까? 112명? 국민들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112명이 장난치고 누가 다음에 원내대표를 할 것인가? 누가 우리 계파에서 김무성 계가 김무성하고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원내대표 할 거냐? 조금 더 왼쪽 팔에 있는 사람이 할 거냐? 이 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친박이나 소위 친박이라는 잔류파라는 사람들은 그 장난에 그냥 장단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대한애국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께서 이 국가를 이제 드디어 국민들이 국가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변함없이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누가 말씀하신 못한 사무처니까 비공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지난번에 어제 창원 부산에 이어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셨을 때 허준 선생님, 가지방송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참수리도 고맙습니다. 대단해요. 저 창원 갔다가 부산 갔다가 다시